지난 7월 5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7월 5일 조르세티가 6번째 메일을 보낸 이후 한 달 만에 메일이 왔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르세티가 지금 7번째 메일이에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제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충 지어낼 수 있는 얘기 같습니까? 조르세티가 보낸 제보 내용들을 그때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근데 볼 때마다 느낀 게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까지 쭉 보면 다 맞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제보하는 거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그 IAEA가 보고서 초안을 이제 일본 외무성한테 보냈고 그 초안을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전에 우리 한 2주일 전에 저희한테 보내왔던가요? 네. 그 보고서 그 초안의 목차가 실제로 이제 그 기시다한테 전달된 IAEA 보고서 최종 보고서의 목차가 거의 대동소이했고 특히 이제 일본 외무성의 요청에 따라서 그 보고서에 꼭 이 부분은 반영이 될 거라고 조르세티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조르세티는 확실하게 정확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을 됐죠. 오늘은 좀 특이한 게 일본이 이 핵폐수 방류 계획을 약간 변경했다는 것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왜냐하면 그 IAEA가 7월 4일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핵폐수를 방류를 그냥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핵폐수 방류 계획을 변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죠. 그렇죠. 오늘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내용인데요. Dear reporter Choi,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roughout these days. Recently, there has been abnormal silence around the discharge of nuclear wastewater in Japan, which is due to the new differences among the very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around the nuclear wastewater discharge scheme. 최 기자님께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핵폐수 투기와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핵폐수 투기 계획을 둘러싸고 정부 최고위층 사이에 새로운 이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핵폐수 방류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핵 폐기가 됐을 경우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투기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더 베리 하이스트 레벨 최고위층, 그러니까 몇몇이죠. 이거를 심각성이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몇 명이 지금 논쟁이 붙은 거죠.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견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비정상적인 침묵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미묘한 변화를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 아주 울림이 큽니다. 저런 걸 보면 일본의 특징이 또 다시 나왔어요. 뭐냐면 일본이 조용할 때는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도 한 달 가깝게 조용하게 있는데 지금 뭔가 고민이 생겨가지고 조르세티 조용한 건 제가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잡혔을까봐, 잡혔을까봐. 그러니까. 네. 우리끼리 온갖 그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건재해서 땡큐로 시작하는 메일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릅니다. 조르세티 아마 보고 계시겠지만. 저도 정말 되게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좀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본 조용하지? 언제 버리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 맞습니다. 이유를 한번 이제 보시죠. 네, 그 다음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In mid-July, the Japanese government commissioned TEPCO to secretly monitor the radioactive substances in 4 water tanks, such as J1D1, J1K3, J4E2 and K1A5, which seriously exceeded the standard before. 7월 중순 일본 정부는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J1D1, J1K3, J4E2, K1A5 등 4개의 오염수 탱크를 비밀리에 감시하도록 도쿄전력에 지시했습니다. 저 4개의 탱크가 기존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질들이 나온 그 탱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집중 감시를 해라라고 비밀리에 감시를 해라. 보여드리면은 저기가 이제 J 시리즈 쪽에 있는 거. 그리고 K 섹션이 왼쪽으로 좀 더 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 네, 알프스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저쪽 특정 탱크에서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아주 고농도로 어느 탱크가 위험하고 어느 탱크가 이제 덜 위험한지 이거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그걸 알고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한 거죠.
완전히 파악을 한 것 같지 않고 네. 대충 이것들은 많이 나오는구나. 그럼 요 정도 옛날에 나왔는데 한 번 더 측정해봐라.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 아니, 근데- 여기서는 secretly 비밀리에 비밀리에. 모니터 즉 측정해보라는 거예요. 방류를 하기 전에 실제 탱크에 좀 최대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느냐 그거를 한번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일단 뭐 IAEA 보고서에서는 뭐 버려도 뭐 상관없다라고. IAEA는 최종 보고서를 보면 1,000개가 넘는 이 탱크에 어떤 농도 분포를 갖고 있냐는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고 알프스 전과 후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K4 탱크로 갔을 때 그 K4 탱크에 들어있는 농도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하는 데만 신경 쓴 거예요. 저게 이제 저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일종의 그 소위 말하는 처리소인데 그걸 측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건 아니에요. 방출 직전에 이제 물로 잔뜩 희석해 놓은 것만 이제 확인했다. 자, 그다음 내용입니다. It was found that the radioactive substances such as strontium-90, iodine 129 are still exceeding the standards significantly in these water tanks, especially the data of J1D1, and the strontium-90 in J1D1 is still 30,000 times more than the standard. 이 탱크들에서 스트론튬 90, 아이오딘 129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J1D1의 스트론튬 90의 농도는 기준치의 3만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거는 조르세티가 첫 번째 제보를 했을 때 네. 그때 스트론튬 농도가 3만 배가 넘는다라고 녹취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스틸이란 말이에요. 이제 스틸이니까 지금도 3만 배 이상이 검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한 차례 발견된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예. 그러면 일본은 이 사실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인 포멀 데이터에 나오는 거 보면 최대 농도가 19,909배 네.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도쿄 전력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염수 이제 측정해서 3만 배 이상의 이제 그 기준치 3만 배 정도를 검출된 탱크를 저걸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좀 그걸 좀 희석을 시켜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뭐 했겠죠. 탱크 안에 들어간 건 이제 희석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게 반감기가 28년이에요. 28년이니까 뭐 시간이 좀 뭐 한 1, 2년 정도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몰라서 한번 다시 또 체크를 해봤는데 여전히 네. 3만 배가 넘고 있다. 3만 배가 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저희가 처음 보도한 이 비밀 대화 녹취록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2020년에 도쿄 전력 2차 처리 실험에서 여기도 J1 탱크군요. J1 탱크군. 스트론튬 90의 농도가 한번 리터당 10만 베크를 넘어서 기준보다 3만 배가 나왔습니다. 저것 때문에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스트론튬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여기서 이제 스트론튬 90이라는 거 칼슘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요. 화학 작용을 똑같이 하는데 칼슘은 우리가 뼈에 좋은 거 잘 알죠. 뼈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골수암, 백혈병 이거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스트론튬을 오염수 탱크에서 못 걸러내는 이유가 이게 처리가 안 되는 핵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광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8.7년 거의 30년이 육박하죠. 결국은 이게 생체에 잘 눌러붙기 때문에 뼈에 흡착이 되는 성질. 한번 자연에 방출되면 이거는 제어하게 하려면 이제 생물을 잡아가지고 뼈를 그거는 피와 살이 돼요. 뼈와 살이 돼서 우리 몸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방사선을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수암, 백혈병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스트론튬, 아이오다인 129 때문에 아주 골무를 앓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실제로는 스트론튬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거를 앞으로 내세우질 않고 뒤로 숨기고 삼중설 앞에 나선 거예요. 더 심각한 거를 뒤로 빼버리고. 그렇죠. 83종의 삼중수소 예. 방사능 노출 예. 그것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삼중수소가 비교적 반경기가 짧고 그리고 어느 발전소에서도 못 걸러내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많이 내뿜는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삼중수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콘크리트 뚫고 다 뚫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근데 삼중수소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우린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제일 약한 거 하나 가지고 다 진짜 심한 거를 지금 감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삼중수를 내서 문제를 계속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쓰고 이러는 거군요. IAEA 종합 보고서를 보면 마치 알프스라는 그 장치가 처리 장치가 상당히 신뢰가 높은 장치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장이 뭐 한 8번 났다고 그러는데 실제 8번 난 게 아니고 쭉 나열을 해서 한 4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에 자세히 보시면 2019년에 25개 필터 중에 24개가 구멍난 채로 운전했다는 기사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네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다음 내용입니다. After learning this, Prime Minister Kishida hesitated about the discharge plan, which was originally scheduled for mid-August, but others still advised him not to make any change. 이를 확인한 기시다 총리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투기 계획의 실행을 망설였습니다만 다른 이들은 계획대로 투기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기시다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나머지 이제 그 IAEA의 그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먹이면서 지난 2년간 힘들게 그 공작을 벌여왔었던 도쿄전력이나 아니면 일본의 그 이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기시다는 지금 이 버튼 누르는 게 영지금.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방류 시점이 8월 우리는 하순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8월 중순으로 예정됐다는 얘기도 네, 이제 원래 계획은 8월 중순 네, 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일본 뉴스를 통해서 나온 정보를 보면 이번 달 말 8월 하순에 방류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나온 있으니까 뉴스인가요? 8월 하순을 넘기지 않으려고 조율하고 있는 거죠. 네. 뭔가 느낌에는 아까 보셨듯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방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시다가 계속 지금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 이걸 빨리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경론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언론에 빨리 흘려가지고 8월 말 방류를 좀 세기를 박으려고 하는 식이 저도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이런 방송에 자꾸 나오는 게 푸싱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일본인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뻔뻔한 대책이 나옵니다. Therefore,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leads a new plan to use ships' ballast water to accelerate the dilution of radioactive substances. 그래서 환경성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선박의 평형수를 이용하여 방사성 물질을 희석하는 것입니다. 평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 한 30초 정도 먼저 보시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Since a ship's draft is shallow while in ballast condition, it's susceptible to wind and wave impact. 배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에 탱크를 넣어놨어요. 그 벨리스트 탱크라고 해서 그 평형을 맞추는 탱크가 있고 저 탱크에다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면 저렇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지겠죠. 저걸 우리가 이제 벨리스트 워터 그리고 평형수라고 부릅니다. 저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희석을 시키겠다. 자, 그러면 저기에다가 지금 알프스를 통과한 방사성 핵 폐기물을 저기다가 집어넣겠다는 핵폐수를 거죠. 저기다가 평형수로 채우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배를 움직인다거나 이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개념상으로 평형수는 바다에 있는 물을 그냥 배에 채우는 거거든요. 뭐 긴급한 상황에는 펌프로 이렇게 빨아 올리기도 하지만 배가 이제 자체가 떠 있으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채워지겠죠. 여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불필요할 때는 짐을 내렸을 때는 얘를 또 바깥으로 빼내고 그리고 큰 배의 경우에는 이 벨리스트 탱크가 중간중간에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배가 앞으로 기운다. 그러면 평형수를 뒤로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평형수예요.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류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 그 연안의 오염들을 피하는 걸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선박 평형수의 핵폐수를 선박 평형수로 실어가지고 이걸 지금 먼 바다 쪽으로 갖다 버리겠다. 환경성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환경을 지켜야 되는데. 환경 규제청이거든요. 네. 규제청으로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평가를 내리고 오히려 해줘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일본 환경성 입장에서는 일본만 더럽히지 않으면 돼. 뭐 전 세계 어디 다른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평형수를 뿌리고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의 방류를 하겠다는 건 처음 나온 얘기예요. 처음 나오네. 구체적인 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폐용수를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조르세트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Specifically, after the discharge startup, 6 ships have displacement of 5,000 tons will be called to dock near the outlet of the pipeline to load water and then enter to the Anahama port and the Sama port to replace the ballast water. 구체적으로는 투기 개시 후 5,000톤급 선박 6척을 방류관 근처에 정박시켜 평형수를 채운 다음 오나하마항과 소마항으로 이동하여 평형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방류관 근처의 수심이 13m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저기 이제 방류관이에요. 지하 터널을 통해서 1km 밖에서 저기서 이제 오염수를 뿜어내는 거죠. 배수를. 근데 조기는 아마 5,000톤짜리 배가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물이 이제 저기서 나오면은 그걸 계속 배 안으로 실어내는 거죠. 그래서 꽉 채워가지고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저 중간에 있고 위쪽으로 가면 소마항이라는 그 아래쪽에 오나하마항이라는 저 두 항구가 있습니다. 저 두 항구에 그 6척의 배가 나눠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항구가 나오죠. 이 소마항에 가서 다시 그 물을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또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배를 가져와서 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 같이 이어서 한번 보시죠. The reason for choosing these two ports is, on one hand, they are the closest ports to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nd on the other hand, these ports have large international cargo ships which have displacement of 60,000 tons. 이 두 항구를 선택한 이유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도 하지만 이들 항구에는 6만 톤의 평형수를 교환할 수 있는 대형 국제 화물선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형수를 6만 톤 정도 채울 수 있는 배라고 하면은 10만 톤급 이상. 저기에다가 6만 톤 정도를 다시 채워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대형 국제 화물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배들은 연안에서 저런 배를 이용할 이유가 없죠. 저 배들이 나가서 그 물을 다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정도 이상의 배가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곳이 후쿠시마 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작은 배들이 실어 나가는 거죠. 바닷물을. 저 큰 배들은 기본적으로 대륙과 대륙 사이를 이동하는 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순식간에 전 세계의 핵 폐수가 네. 퍼질 수 있는 오히려 더 해류보다 더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후쿠시마 항에서 바닷물을 퍼다가 이 지금 소마항이나 오나하마 항에다가 버린다는 걸 모르면 거기에 정박한 전 세계 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평형수를 취수를 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저렇게 되면요,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까지도 사실은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또 그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직접적인 피해 대상국인지를 식별하기가 어려워져요.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후쿠시마 앞바다만 높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데 이건 우리 때문인지 모르는 거다. 왜 우리한테 지금 이러냐. 이걸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조르세트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내용 보죠. Through these cargo ships, radioactive substances in the ports can be further diluted. The purpose of doing so is to dilute the concentration of radioactive substances at Fukushima to the maximum extent so that the detection results of seawater around Fukushima will reach the standards. 이런 선박들을 이용함으로써 이들 항구의 방사능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앞바다의 오염물질 농축을 막아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측정치를 기준치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서 농도비 맞춰가지고 내보낸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는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 그런데 IAEA가 지금 해역을 감시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궁여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냥 버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선박 평형수로 산지 직송하는 방식에 한다면은 유럽이나 뭐 그런 데서 먼 나라에서 오는 해산물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이게 8월 중순쯤에 하순쯤에 선박 평형수로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버리면 조르세티는
더욱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절대 발표를 못 하겠죠. 발표를 예, 비밀리에 하겠군요. 작업. 일본이 좀 시민사회하고 연대해서 좀 감시를 좀 높여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그 평소 그 이 선박 통행량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고, 그리고 그게 방류 이후에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앞을 지나는 화물선들이 과연 이제 행선지를 어디로 향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좀 이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게 그 우리가 항공 정보가 있잖아요. 네. 비행기 같으면 전 세계의 모든 비행기는 추적이 됩니다. 트래킹이 되죠. 네, 실시간으로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적이 되는 것과 똑같이 그 VTS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도 VTS, 뭐 제주도 VTS 많이 들었었죠, 예전에. 그게 이제 그 해상 관제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레이더에 들어가면은 어느 배가 어느 속도로 어느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됩니다. 이 정보는 우리한테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이 배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다가 배가, 써서 그렇죠. 평형수 써가지고 교체하는데 한 6회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얘네들 뭐하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이 평형수를 이용한 그 핵폐수 그 퍼나르기 작전은 우리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서 얼마든지 저희는 감시를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저희 방송에서 이제 보도를 하면 결국은 이걸 실행에 옮기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그렇죠. 핵폐수 방류 시기를 늦추는 걸로. 늦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조르세티의 폭로로 그로시의 방문 시기를 늦췄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로시가 이제 6월 말에 이제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르세티의 메일을 그 보고서 초안을 이제 공개하면서 7월 4일로 연기돼 한 일주일 가까이 연기됐죠. 네. 예. 그런데 이번 조르세티의 폭로는 이 메일 제보는 네. 결국 일본이 8월 하순에 방류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에 그 옮겨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일본 정부의 이 도덕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이 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네, 요 마무리 이제 한번 쭉 들어보시죠. It has gone too far for the MOFA to revise the final report through bribery, and sadly there is such an incredible plan. Radioactive materials will be delivered to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e ballast water. 일본 외무성은 뇌물로 IAEA 최종 보고서를 수정한 것도 모자라 슬프게도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사성 물질은 선박 평형수를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게 됩니다. 택배 시스템도 아니고요. 지금 그 선박 평형수를 전 세계 오염 물질을 마구마구 지금 뿌릴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남이가 그동안 이제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형수는 너무 나간 얘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후쿠시마 앞에 오염수 버려봤자 한 10kg 정도 되면 그 농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반적인 수준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평형수를 담아가지고 한국에다 갖다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다시 조르세티가 평형수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일본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강력히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 문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고의적으로 우리는 다 뿌리겠다. 그렇죠. 참 슬프면서 끔찍한 계획이라고 조르세티가 얘기를 하네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 조르세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합니다.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핵 오염을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기시다가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범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르세티가 이런 그로시. 말로 그로시에게 말씀을 빅뉴스를 합니다. 네. 날리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is and poisoning? I would like to ask the IAEA and Grossi, is this what you call professional? Those who make such a plan will definitely be judged by all human beings. Jorsidi. 이 계획과 중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IAEA와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성인 건가요?
이런 계획을 세운 자들은 반드시 인류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조르세티. 디스앤 포이즈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포이즈닝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저 어감을 살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독이라고밖에 이제 번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뭐 중독보다도 무슨 이 독극물 주사 뭐 이런 표현. 그렇죠. 독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형수를 통해서 전 세계로 핵폐수를 퍼나르는거나 독을 아니면 사람들 몸에 이제 이 독극물을 주사하는거나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그 해역을 청정하다라고 보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물질을 주입하는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이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도덕성의 그 결함, 예, 그 부분에 대한 더 문제를 쉽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전문가들이 할 짓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아는 있는 거예요. 놈들이 더한다.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전 인류로부터 당신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정말 이건 저주를 하는 얘기죠. 이럴 정도로 조르세티가 흥분하는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진짜 이번 편지의 마지막은 참다가 그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우리한테 지금 메일을 보낸 거예요. 오늘 뭐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폐용수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독극물을 배포하려고 하는 일본의 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선박 폐용수 및 침전물 관리를 위한 국제 협약이라는 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어요. 저기 50개국 이상 그리고 전체 톤수의 몇 % 이상이 이제 그 맞춰졌을 때 협약이 발효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폐용수를 교환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육지에서 50페리, 그러니까 한 90km 정도 떨어져서 그리고 수심이 200m 이상 되는 데 가서 저 물을 버려라, 교환을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공해에 가서 버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제 후쿠시마에서 나온 핵폐수들은 전 세계 공해상에 뿌려지겠죠. 해류랑은 상관없이 직접 퍼다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후쿠시마하고 남해 같은 경우 아니면 후쿠시마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 저런 해역이 존재하질 않아요. 가깝기 때문에 92km를 떨어져서 수심 200m 나온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는 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걸 맞추기 위해서 태평양까지 나가서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서 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협정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와서 부산항에서 버려요.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 버렸다, 얼마 버렸다, 이것만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저거를 예전에 2019년도에 화로차 추적을 할 때 실제로 그 배들이 들어와서 부산항에서 폐용수를 방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서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오줌 싸듯이 쭉 뿌리는 본 적 있어요. 예, 그게 베레스트 워터입니다. 예, 저걸 실제로 제가 목격을 하고 카메라로 담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 직송 바로 들어온다. 직접 드시겠습니다. 예,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부산 이쪽이 그 핵폐수의 그 해우소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해 같은 경우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참 기가 막힙니다. 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안 됩니다, 그죠? 저희가 핵폐수 방류를 막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